새벽 5시 자갈치 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불빛이 비치는 구석 가게에서는 이미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었죠. 70대의 박순덕 할머니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손질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갈라진 손가락은 오늘도 싱싱한 광어의 표면을 따라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할매, 오늘도 일찍 시작하시네. 지나가던 젊은 상인의 인사에 박순덕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시 회칼로 눈을 돌립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피어나는 회는 마치 꽃잎처럼 완벽한 두께를 유지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류의 살점을 분리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압도했죠. 그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대화법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칼끝으로 전하는 메시지. 자갈치 시장에서 박순덕 할머니는 일종의 전설이었습니다. 15해 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직 회칼만 붙들고 살아온 여인. 그녀에 관한 소문은 다양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라는 이야기부터 해외에서 큰 사고를 치고 도망쳐온 도피자라는 말까지.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할매 말이야, 뭔가 무섭게 정확하지 않냐? 저 손놀림 봐. 군인이었던가 의사였던가. 아니면 수산물을 정리하던 옆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할머니는 무심한 듯 그저 회를 뜨기만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철저히 혼자인 모습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죠. 어제는 내 가게 앞에서 술 취한 놈들이 싸우는데 할매가 그냥 지나가다 눈길 한 번 주는데 그 자리에서 다들 쫓겨나더라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롭고 때론 너무 슬픈 눈빛. 할머니의 긴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옷은 검은색이나 회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영원히 애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순떡 할매, 오늘은 광어 좀 남겨두세요. 저녁에 단골 손님이 온다고 했어요. 이웃가게 주인의 요청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단 2마디. 그것이 그날 할머니가 내뱉은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거칠었죠. 나이에 비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잠겨 있던 것처럼 깊고 차가운 느낌이었죠. 정오가 되자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로 복잡해진 시장 속에서 할머니의 가게만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를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었고 그들은 할머니의 과묵함을 존중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내 시장 상인들 사이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 새끼들 또 왔네. 조용히 해, 들릴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온 조직 폭력배들이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근 시장들은 그들에게 보호비를 내고 있었고 이제 자갈치 시장도 그들의 다음 목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천천히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죠. 앞으로 이 시장은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작은 돈 내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장사하실 수 있어요.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구도 대들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박순덕 할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끝에서 흘러나오는 광어 살점에만 집중했죠.
정장 입은 남자들이 할머니의 가게 앞에 섰을 때 할머니의 손은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위해 왔습니다. 월 50만 원, 큰 돈 아니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처음으로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꺼지라.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작은 체구와 나이를 보고 쉬운 상대라 생각했을 테지만 순간 시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의 한마디에 담긴 날 선 감정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니까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 중 둘이 할머니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나 봐요? 한 남자가 할머니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단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장된 동작도 화려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확하고 치명적인 움직임만이 있었을 뿐이었죠. 시장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70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짐승이 깨어난 것 같았죠. 그녀는 천천히 검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소매가 걷히면서 드러난 팔뚝에는 희미하게 문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야마구치 구미, 부두목의 아내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산처럼 무거웠습니다. 일본 야쿠자의 핵심 조직이었던 야마구치 구미. 그 조직의 부두목 아내라는 그녀의 고백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남은 정장 입은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부축해 급히 자리를 떠났고 시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할매, 괜찮으세요? 이웃 가게의 젊은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다시 겉옷을 여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구석에 앉아 오랜만에 긴 한숨을 내쉬었죠. 난 죽고 싶었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의 젊은 여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남아 버렸어요. 할머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항상 옷안에 숨겨두던 그것. 그 안에는 2 아이의 희미한 사진이 들어 있었죠. 할매, 말 안 해도 돼요. 우리 다 알아요. 할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젊은 여자의 위로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0년이 넘는 세월의 한이 묻어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과거의 그림자가 오늘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들을 지켜줬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자 시장 입구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고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분명했죠. 저 할머니다. 저 여자 잡아.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 걱정됐죠.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시장 바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여기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여기 있었으면 이런 날 싫어했겠지.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나이를 거스르는 유연함으로 움직였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남자들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후 할머니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슬픔.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죠.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박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쓰러진 남자들과 그들이 떨어뜨린 무기들. 현장은 마치 작은 전쟁터 같았죠. 할머니의 손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경찰의 질문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순순히 경찰차에 올랐죠. 시장 상인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변호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할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든 것처럼. 할머니, 이름이 뭐죠? 박순덕입니다. 왜 저들을 공격했죠? 공격한 게 아닙니다. 방어였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짧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점점 더 많은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죠. 오랫동안 단단히 봉인해둔 상자가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경찰서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싸웠다고,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라 영웅이라고 주장했죠. 경찰은 일단 할머니를 유치장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유치장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처음으로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석방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것이었죠. 경찰서 밖에는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자신들의 작은 포장마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할매, 우리 좀 얘기해요. 진짜 얘기. 상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받아들고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입을 열었습니다. 애 둘을 잃고 미쳐서 일본으로 도망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은 말들이 천천히 흘러나왔죠. 90년대 후반 제 아이들은 6살, 8살이었습니다. 그날 바다에 데려갔는데 할머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두 아이의 사진이 있었죠.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둘 다 바다에 내 눈앞에서. 할머니의 말은 끊어졌고 주변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죠. 할머니의 슬픔은 너무 깊어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미쳐서 떠돌다가 일본에 도착했어요. 죽으러 간 거였는데 그 사람이 날 데려갔고 난 거기서 살아야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야쿠자 부두목과의 만남,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운 새로운 살. 그것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진심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숨 쉬었던 이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자갈치로 그저 회를 뜨고 싶었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고백에 상인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할머니의 진짜 아픔을 이해했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꼈습니다. 우린 그런 할매를 더 좋아해요. 젊은 여자 상인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은 오랫동안 누구의 손길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그 따뜻함을 느꼈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할매.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마음속 얼음장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아침이 밝아오자 이틀 전의 소동은 벌써 자갈치 시장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박순덕 할머니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이 있는 질문들이 이어졌죠. 과잉 방어 혐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대응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할머니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죠. 시장 CCTV와 목격자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푸른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죠. 자신의 과거가 다시 현재로 돌아올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폭력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문이 열리더니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20명 가까이 들어섰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모인 것이었죠. 저희가 증인입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보증합니다. 상인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서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할머니를 지지하는 증언을 했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데려왔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소속감, 보호받는 느낌. 우리한테 할매는 지킴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시장은 벌써 그 깡패들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중년의 생선 장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온 듯했죠.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조직 폭력배들의 사건도 더 조사할 예정이니 걱정 마세요. 조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상인들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오후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고독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할매, 우리가 뭐 어디 가겠어요. 다 한 식구인데. 나이 지긋한 상인의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구,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웠던 말인지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이들을 잃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 무게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죠. 내일부터 다시 가게 열어요.
모두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상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이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단순한 이웃이 아닌 자갈치 시장의 영웅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생소했기 때문이었죠.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넓고 푸른 바다는 그녀에게 슬픔과 그리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할머니는 목걸이 속 아이들 사진을 꺼내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그녀의 마음을 적셨죠.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눈물과 함께였지만 분명 그것은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덕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은 어제와 같이 회칼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굳게 닫혀있던 창문에 작은 틈이 생긴 것처럼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할매, 오셨어요? 옆 가게 젊은 여자의 인사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무심한 반응이었겠지만 오늘은 살짝 미소까지 지어 보였죠. 그 작은 변화가 시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10시, 평소라면 가장 바쁜 시간에 이상하게도 자갈치 시장 한쪽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매, 잠시만 나와주세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회칼을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 앞에는 시장 상인들 30여 명이 둥그렇게 서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하는?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장 상인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패 하나가 들려 있었죠. 자갈치의 지킴이 박순덕 여사님께 우리 시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패를 건네받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화려하거나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 상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작은 감사의 표시였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금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동그란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 이 작은 상패가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름 불려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할머니의 고백은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할매 편이에요. 앞으로도 쭉. 상인들의 격려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무 벅차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매 가족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가족. 그토록 그리워했던 단어였습니다. 아이들을 잃고 난 후 스스로를 벌하듯 단절했던 그 관계. 이제 와서 다시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짧은 인사에 상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음식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죠. 그것은 작은 환영식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할머니는 처음으로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죠.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할매는 그동안 혼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치유가 되는지 깨닫고 있었죠. 환영식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자갈치 시장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여전히 과묵했지만 이제는 가끔 미소를 짓기도 하고 상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빨간 페인트로 그려진 일본어 문구. 야마구치 구미의 배신자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거가 그녀를 추적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주변을 살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죠. 빠르게 걸레를 가져와 글자를 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찾아온 걸까? 할머니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삶, 그리고 부두목의 죽음 이후 그녀가 가지고 나온 것들. 그녀가 도망쳐온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떠난 것이었지만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시장 입구를 향했고 손은 회칼을 평소보다 더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죠. 상인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매, 무슨 일 있어요? 옆 가게 여자의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막 그녀에게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던 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 세대가 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예상대로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걸음걸이와 눈빛에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찾았다, 순떡 씨. 그들 중 한 명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죠. 무슨 용건입니까? 할머니도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내면에서는 두려움이 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그때의 차가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곳이 생겼으니까요. 부두목님의 유품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남자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비밀 계좌 정보와 거래처, 목록이 담긴 열쇠였죠. 부두목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자 그녀의 새 삶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돌려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남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할머니를 향해 다가왔죠. 할머니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싸워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상인들이 할머니 뒤에 단단히 서 있었죠. 여기서 무슨 일 있어요, 할매? 박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뒤에 선 상인들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그들에게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일본인 남자들은 상인들의 수를 확인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우리는 단지 부두목님의 유품을 회수하러 왔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충돌은 원치 않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여전히 위협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물러나 계세요. 하지만 상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섰죠. 할매, 우린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은 서로 지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할머니의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할머니는 일본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집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가족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미 모두 경찰에 넘겼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도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켜 경찰의 주목을 받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일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마지못해 수긍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물러났고 검은 차에 올라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두려움이었습니다. 할매, 괜찮아요? 상인들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요? 정말 경찰에 증거를 넘겼나요? 누군가의 질문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사연을 모두 털어놓기로 했죠. 남편이 야쿠자 부두목이 죽기 전 나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조직의 비밀 계좌와 거래처가 담긴. 그것은 나의 보험이었죠. 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할머니의 고백에 상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상인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정말로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항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녀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야겠네요. 할머니의 결심에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털어놓았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보호를 요청했죠.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어깨는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죠.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일본인들은 더 이상 박순덕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는 인터폴에 넘겨졌고 할머니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죠. 이제 그녀에게는 스스로를 지켜줄 든든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반 할머니는 여전히 가장 먼저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회칼이 들려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물고기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동작이 더욱 부드러워졌죠. 할매, 오늘도 일찍 시작하셨네요. 젊은 남자 상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죠. 오전이 되자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할머니의 가게 앞에 모여들었고 그녀의 솜씨를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기도 했죠. 할머니, 이 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뜨는 거예요? 손목을 살짝 비틀면서 칼을 움직이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한 일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회를 뜨는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이유였죠. 아이들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 그녀를 붙잡아준 유일한 끈이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한 시간, 할머니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 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동안 그 사진은 그녀에게 슬픔과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이었죠. 오후가 깊어갈 무렵 시장 상인들이 할머니의 가게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인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매가 우리 시장에 온 지 오늘로 15년이 되었다고 해서요. 작은 축하 자리 마련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조차도 잊고 있던 날짜였습니다. 15년 전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자갈치 시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숨어 살기 위해 찾아온 곳. 그런데 지금은 그녀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인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장부를 뒤지다 발견했죠. 가게 계약서에 날짜가 있더라고요.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고 상인들은 할머니에게 소원을 빌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어 껐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할매, 오늘은 참 밝아 보이시네요. 누군가의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 같아서 그래요. 그 말에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여전히 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칼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일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목걸이 속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엄마가 드디어 집을 찾았어. 이제 괜찮아.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에는 더 이상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푸른 바다와 웃는 아이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죠. 과거의 피가 그녀를 만들었지만 지금의 사람들이 그녀를 사람으로 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순덕 할머니는 진정한 의미의 자갈치의 회칼 할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